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64만 코인 유튜버의 보유 코인들과 비중들, 그리고 그보다도 투자에서 훨씬 중요한 팁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소식들 살펴보실 텐데요. 개미들도 마찬가지지만 기관들의 탐욕은 더더욱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고 묶어 팔고 섞어 팔고 레버리지 팔고 숏으로 ETF 정말 많은 거 뭐 AI 내러티브, 뭐 메타버스, RWA 묶어서 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서히 이런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비트와이즈에서 10개의 암호화폐 인덱스 ETF 신청서를 SEC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예전 말씀드렸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 미국에서 주식 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ETP, ETF 이렇게 한 번에 묶여 있는 걸 굉장히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들 이제 아마 물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코인이냐 본다면 비트, 이더, 리플, 솔라나, 에이다, 유니스와, 폴카다, 체인링크, 아발란체, 비트코인 캐시다. 하나같이 올드한 코인들이죠. 제가 예전에 올드한 코인들 무시하면 안 된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이유가 올드하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오래 살아남았고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이제 기관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숱한 세월을 견뎌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은 올드 코인들은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된다. 이제 서서히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또 하나 21쉐어에서는 이제 신생 코인 두 개와 올드 코인 두 개를 묶어서 팔고 있네요. 피스 네트워크와 온도는 나름 신생이고요. 뒤에 거는 조금 오래된 코인들인데 요 네 개를 묶어서 유럽에서 ETP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생 코인을 투자하실 때는 언락 일정 초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쏟아지는 그걸 좀 그래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좋습니다. 피스 네트워크는 체인링크의 경쟁자죠. 근데 제가 알기로 매년 5월마다 물량이 쏟아집니다. 매년 5월달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온도는 제가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매년 1월 뭐 18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넘어가면 이제 초기 투자자 물량을 자유롭게 팔 수 있게 허용을 해줍니다. 물론 강세장을 제대로 만나면요. 이런 거 뚫고 뭐 초기 물량이고 뭐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신생 코인이니까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매년 5월이다, 1월이다. 혹시라도 그 전에 온도가 좀 크게 많이 오른다면 좀 저는 덜어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눈에 들어오는 게 니어 이 상품은 스테이킹 상품으로 이자가 다시 한번 ETP에 재투자한다. 앞으로 ETP나 ETF에도 스테이킹 붙은 게 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 파티오르,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크립토 벤처 캐피털 탑 10 중에 1위와 3위 점프 형제들이 있었죠. 점프 크립토가 투자를 했던 그 맨땅의 헤딩 이제야 막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윤곽이 드러나네요. 무려 8천만 달러를 유치를 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참고로 파티오르는 결제 솔루션 업체 24시간 해외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근데 독일 최대 은행 도이치방크도 참여했고요. 코인 싫다고 하면서 JP모건이 공동 설립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DBS 그리고 스탠다드 차터드 그리고 싱가포르 국부 펀드죠. 테마세까지 들어가면서 야 이게 좀 사이즈가 큰 그러니까 점프 크립토가 하니까 세계 1위 VC잖아요. 그러니까 좀 A급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저는 탐욕의 파티가 이제 서서히 시작 중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뭐 리플이다, 뭐 서클이다, IPO도 많이 터지겠죠. 그러면 탐욕의 파티 중에 우리는 뭘 들고 있어야 할까? 뭐 참고할 만한 분 한 명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64만 유튜버입니다. 크립토 유튜버고 슈퍼버스라는 게임의 파운더, 설립자이기도 한데요. 제가 하이에나라고 썼죠. 왜냐면요. 이런 분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99마디 말을 맞게 하더라도 뒤에 한마디 말을 잘못해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뭐 150만 유튜버, 109만 유튜버, 예전에 뭐 알렉스 베커, 크립토 벤터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막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이런 코인 하나를 막 선동을 했다가 나중에 개미들이 달라붙으면
치고 빠지는 전략, 특히나 시가총액 낮은 거 이런 걸 제가 종종 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말을 막 100%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의 의견도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 본인이 이제 이렇게 걸러서 들어야 되는 게 습관적으로 갖춰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배울 점이 있어서 이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분들은 공격적인 트레이더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한다 신기한 게 100% 포트폴리오를 본다면 그 중에서 베이스 포트라고 하죠. 비트코인이 무려 20%, 이더리움이 10%, 솔라나 20%, 그리고 코인베이스 10%,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5%. 공격적인 지금 트레이더인데도 불구하고요. 비트, 이더, 솔라나가 50%나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제 생각엔 이더리움이 더 많았겠지만 이제 더 많은 수익률을 위해 그 물량을 좀 솔라나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사실은 그렇게 막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거라고는 이들은 생각하지 않겠지만 이런 거 다 합치면요 한 60% 되거든요. 왜 이렇게 가져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런 트레이더들조차도 살아남기 위해서 파도 몇 번 불면요 그냥 휩쓸려 가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이걸 많이 가져간다는 걸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이걸 가져온 겁니다. 이런 분들조차도 비트, 이더, 솔라나 많이 가져갑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코인들 한번 살펴볼 텐데 갑자기 1%짜리가 등장합니다. 아마 뒤에도 보시겠지만 죄다 1%입니다. 자, 어떤 코인이냐? 이거는 뭐 크립토 스탁이네요. 디파이 쪽 기술 쪽에 이제 1% 넣고요. 레이어 1 카테고리에 아발란체, 팬텀, 니어가 있는데 사실 아발란체는요. 이런 게임 하시는 분들이 열광하는 게임에 특화된 코인 중에 또 하나거든요. 아발란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얄짤없습니다. 1%만 투자합니다. 왜요? 망할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요. 상장 폐지를 당하든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팬텀이나 니어나 뭐 1%고요. 그리고 AI 카테고리를 보면 저는 랜더를 이제 리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비텐서 나름 신생 코인을 리더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어김없이 1%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에이오즈 1%, 뭐 데스트라 1%, 아카시 1%. 심지어 이 아카시는요. 이 친구가 4년째 밸리데이터가 뭐냐면요. 검증을 하고 또 나에게 코인을 맡겨라. 그럼 내가 이자 줄게. 이게 밸리데이터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스테이킹 풀을 운영하고 하는 분임에도 1%밖에 투자를 안 한다. 얄짤 없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씨를 뿌리고 있다. 이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보면 더더욱 작은 시가총액 작은 거 그리고 새로운 알트코인의 위험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쭉쭉 보시겠습니다. AI 게이밍, 뭐 뉴럴도 있고요. 프라임도 있고 다 1%인데 AI 밈 중에 베스켓 저는 이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시가총액이 낮다고 하는데 3%나 투자를 한 겁니다. 다 1%인데 3%면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야, 이런 거 좀 작업 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의심을 합니다.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시가총액이 낮은데 이게 뭐라고 카테고리 리더들보다 다 1%거든요. 이건 약간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게이밍 쪽을 보면 이 친구가 게임 전문가죠. 이뮤터블 X가 이제 카테고리 리더다. 대장주다. 근데 1%밖에 투자를 안 합니다. 본인이 만든 슈퍼버스는 당연히 엄청난 강한 확신을 갖고 있겠죠. 왜냐하면 CEO, 파운더긴 하니까요. 그럼에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슈퍼버스 물량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제 막 100만, 150만 유튜버들끼리 쑥덕쑥덕 해가지고 뭐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코인이 다 그런 위험은 갖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들이 저는 오히려 많이 들고 있으면 약간 불안하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빈코인은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1% 들고 있고요. 챔프, 뭐 톤스테이션 0.5% 정도 게임으로 들고 있네요. 그리고 밈코인은 역시 도지가 대장 코인이고 얄짤없이 1%만 투자를 하고요. 오히려 페페나 모그 이런 걸 2%면 꽤나 많이 투자를 한 거죠. 페페 정도면 어떻게 장난을 칠 수는 없겠다. 그래도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우캡 시가총액이 낮은 건데요. 안 보여주네요. 안 보여주는데 무려 10%를 투자한다. 본인이 이제 뭐 이렇게 미스테리하게 궁금하게 남겨놨지만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로우캡인데 10%를 들고 있으면요. 이건 작업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다. 그리고 네오도쿄, 임포스터 이런 것들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150만 명 넘는 크립토 유튜버 중에 알렉스 베커라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만든 게 이겁니다. 네오 도쿄고, 그리고 이 친구가 만든 게 슈퍼버스이기 때문에 막 서로 이거를 띄워주더라고요. 막 이 코인 좋다, 뭐 계속 추천을 하고, 그렇게 궁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좋은 알트코인도요. 정 알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으면 시가총액 높은 대장주 위주로 그것도 한 종목에 3에서 정말 많이 내 돈을 투자해도 5% 이내로 투자를 해야 뭐 물리든지 상장 폐지가 되든지 잘못돼도 타격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트는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비트이더를 상승장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50% 이상 저는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소액 이거밖에 없는데 뭐 몇백만 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냥 비트이더를 100%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금 비중은 좀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 정도. 제가 예전에 비트도 좋아하지만 이더리움을 유독 많이 좋아해서 제가 또 하나 예전부터 최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이더 관련된 것만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JP모건 대중 속이며 몰래 산 거, 이더리움 인프라 기업과 또 채굴 주식 제가 뭐 2주 전쯤 올렸네요. 그리고 3개월 전에도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산 코인 이더리움입니다. 여기에 막 인증도 깨알같이 넣었던 기억이 나고요. 4개월 전에도 이더리움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힘들 때마다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4개월 전에 하락에 사면 좋을 코인 순위 해서 비트, 이더, 솔라나하고 올드 코인들로 싹 채워졌던 거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이거는 참 사연이 많은 건데요. 이때가 아마 8월 5일 아니면 9월 뭐 5일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둘 다 비트코인이 꽤나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도저히 썸네일을 쓸 수가 없겠구나. 저는 11월 1.4억 간다.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 악플이 많이 달리겠구나 싶어서 그래도라고 순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11월 거의 1.4억 다 와가네요. 그리고 이거는 6개월 전쯤인데 이더로 26억 벌어서 남편분이 설거지하고 찌개 끓인다고 했던 거. 이더리움 증권 아니어도 ETF 된다. 뭐 증권이라고 SEC가 워낙 괴롭히니까 7개월 전인데요. 이더리움 삽시다. 물려도 좋다. 조정 때 크게 매수한 코인. 이더리움과 그때 당시 체인링크였고요. 거의 1년 전, 작년 12월에 한 290만 원인가 샀던 기억이 납니다. 이더리움이요. 그리고 이거는 뭐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전 얘기인데요. 다시 폭락이 와도 이 코인 하나만 많이 살 겁니다. 이더리움이었고요. 퍼드 중에도 포모가 올 정도로 많이 사고픈 코인. 왜냐하면 작년 6월에 SEC가 솔라나, 폴리곤, 에이다를 뭐 증권 규정하면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고소했을 때 정말 퍼드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때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샀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거의 2년 내내 사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필이면 항상 높을 때만 그것도 한두 번을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떨어지면 사시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높게 샀는데 떨어지면 막 욕을 하시겠죠. 그런 욕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유독 기억에 남는 비꼬는 듯한 조롱이 하나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솔직히 저한테 하는 거예요. 님도 이 가격 올 줄 몰랐죠? 그치? 막 이렇게. 와, 이거 막 조롱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때 한 300 뭐 초반인가 이때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가격까지 갈 줄은 몰랐지만 항상 저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저는 이게 8월 5일인지 9월 7일인지 헷갈리긴 하는데 8월 5일에도 한 325만 원 이쪽 저쪽으로 이더리움을 샀던 기억이 나고요. 9월 7일이 오히려 더 떨어졌었어요. 그때는 306만 원까지 샀던 기억이 납니다. 뭐 290 후반 찍고 올라갔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조롱을 할 때요. 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7년도 강세장에도 비트코인조차 마이너스 30% 이상이 6번 왔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비트가 이 정도면요. 알트코인은 반토막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내일 당장 반토막이 나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더 살 수 있는 게 그게 알트코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죽하면 이런 거 사실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거든요. 이게 첫째 아들 300, 한 40만 원에 10만 원어치 샀더니 15만 원 돼 있네요. 한 4만 8천 원 플러스. 이건 둘째 아들.
요거는 이제 몇백 원, 조금 몇천 원 이렇게 물을 타니까 이게 평단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뭐 거의 비슷하게 사긴 했었는데 둘째 아들도 제가 얘네들 1박 2일을 설득을 해서 생일 선물로 받을 거를 투자하자. 이더리움 좋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아무것도 안 봅니다. 뭐 막 그 업비트에서 불쇼가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고 내 거 코인 그 이더리움 하나만 보면서 와,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그만큼 이더리움에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애들까지 1박 2일로 설득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이런 뭐 아까 뭐 얼마에 샀다더라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정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제가 아는 뭐 지인들이나 고수분들은요, 사실 비트 이더를 이번 사이클에 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저번 사이클에 샀습니다. 저번 사이클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8년, 19년,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뭐 30만 원, 40만 원, 비싸면 50만 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번에 뭐 싸게 샀다고 하는 자체가 정말 뭐 현타 오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좀 사셔야 됩니다. 뭐 얘기를 강하게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너는 어디서 나서 사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비트 이더는 50% 들어가고 각 알트코인은 한 종목마다 많아봤자 3에서 5% 들어가면 좋겠다. 적으면 비트 이더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을 한 10% 정도 유지를 하면 좋겠다. 물론 뭐 현금 비중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자 정말 오래된 투자자들은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현금을 저는 많은 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10% 정도는 남겨둔다. 물론 뭐 22년이나 18년이나 이럴 때는 이때는 뭐 현금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때는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 아끼는 거 뭐 예금이나 뭐 비싼 걸 이렇게 뭐 한국 주식이나 뭐든 팔아서라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시기인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금 10% 정도 좀 남겨두고 여유 있게 막 탐욕에 다 올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얘기 많이 있죠. 알트코인으로 기회가 있다. 물론 기회가 있긴 한데요. 이럴 것 같아요. 이 많이 떨어지는 거에 내성을 갖고 하락을 맞더라도 담력이 있는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알트코인은 내일 당장 반토막이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게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만약 반토막이 난다.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죠. 이게 막 떨어진다고 해서 무서워하고 팔고 욕하고 이러시면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회, 지금 다들 같은 가격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기회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싸게 샀던 이 보유자의 영역과 신입분들이 들어와서 사는 이 영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아 보여도요, 이게 지금 다르다는 게 이 보유자분들은 산전수전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두 배, 세 배 수익 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뭐 20%든 30% 떨어져도 본전에서 항상 넉넉하게 위에 있기 때문에 하락 뭐 좀 큰 거 겪어도요,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신임 영역 분들은 좀 비쌀 때 소문날 때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런 마이너스 30에서 40, 뭐 알트코인의 경우입니다. 이런 조정에도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포에 팔아버린다는 거죠. 아, 이 정도는 몰랐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같은 가격을 보고 있어도 같은 기회처럼 보이지만 성공 확률이 보유자 싸게 사셨던 분들이 훨씬 높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나는 저도 예전에 이런 해당이 됐었거든요. 계속 했던 게 단타밖에 없어요. 뭐 2년에서 3년 내내 단타 맞으면 단타도 는다고 했었죠. 그럼에도 뭐 금연도 이제 좀 단계가 있잖아요. 도저히 못 끊겠다 이러면요. 그냥 내 시드의 5% 이내를 뭐 주로 이제 업비트를 쓰시면 뭐 빗썸에서 5% 이내니까요. 사실 이거 다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소액으로 그냥 거래소 하나 정해가지고 여기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소액으로 하시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오히려 부담도 없고. 왜냐하면 욕심 자체가 낮으니까 소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 못 끊으시겠다는 분들은 거래소 하나 따로 정해서 단타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금연의 중간 단계다. 이런 생각도 한번 마지막으로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저는 아까 뭐 코인 포트폴리오도 보셨겠지만 코인의 종류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요. 안전한 비중. 비트 이더를 튼튼하게 잘 쌓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타이밍, 내가 사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인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싫어하고 뭐 힘들어할 때, 요때 매수 타이밍, 안전 비중을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매수 타이밍에 환희에 잘못 사셨으면 그때라도 그래도 비트 이더의 비중을 좀 높여놔야만 웬만한 조정에도 멘탈과 리스크 관리가 되실 겁니다. 다들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락 조정 세게 맞으면요. 비트 이더 산 게 안전하거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유명한 트레이더조차도 생존을 위해서 비트 이더 솔라나 코인베이스 비중 엄청나게 높았었죠. 그리고 알트는 저가에 소액 씨 뿌리듯이 투자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사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 채널에도 종종 슈퍼땡스와 뭐 이체 등 물질과 응원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